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예쁜 카드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나무와 그러니까 하늘이 어우러져 있는 엽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 재료는 수채화 물감이고요. 수채화 물감은 어느 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감은 사쿠라 코이 고체 물감 48색 중에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 골드 컬러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파인텍 제품이고요. 골드와 은색, 오렌지 계열 색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따쟁이가 쓴 색상이고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색상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잠깐 제가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냥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드리기 위해서 연습한 연습지고요. 주로 사용하는 종이는 엽서지는 틴토레토 350g짜리 엽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테두리에 이렇게 원래 마스킹 테이프의 면적 있죠.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고 난 후에 스케치를 대강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는 거라서. 그리고 이 중앙 쪽에 한 이 정도로 나무를 넣어 볼 거고요. 위에 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늘과 여기 옆에 나무를 그려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지요? 이것을 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붙여가지고 왔고요.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 안에 이제 물감을 먼저 사용을 해주실 건데, 이렇게 하늘을 먼저 해줄 거거든요. 근데 붓을 좀 큰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가지고 있는 바바라 붓 중에서 8호입니다. 바바라 8호고요. 좀 큰 붓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감은 사쿠라 코이 고차 물감인데요. 제가 옆으로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색상을 인디고 색상을 주로 한번 써볼 거거든요. 파란색 계열을 번호로는 157번이에요. 여기에 프루시안 블루 149번 프루시안 블루 이것도 써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주로 이 두 가지 색상 그리고 보라 계열을 살짝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을 고체 물감이기 때문에 쓰시기 전에 약간의 색깔을 만들어 놓고 쓰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색상을 한번 해볼게요. 좀 진한 색깔들로 좀 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흰색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배경이 살짝 어두운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145번도 한번 써볼게요. 청록색이거든요. 사쿠라 코이 고체 물감 중에서 밝은 청록색 계열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색상 정도로 섞어줄게요. 물론 이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서는 구독자님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르기 전에 색깔을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믹스를 해주세요. 이쪽에 지금 조명이 있어가지고 살짝 얼비쳐서 저도 잘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중간중간 원하는 색들을 섞어서 그리고 진하게도 해주시고요. 연하게도 해주시고요. 어쨌든 농도는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농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마르고 나면 살짝 더 밝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제가 아까 능선을 이렇게 그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구간만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선이 보이지 않도록 색깔을 얼른 쓰셔가지고 이게 선이 보이지 않도록 이게 바로 면으로 보이도록 해주실게요. 원하는 색상들을 골고루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안에서 팔레트처럼 활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색깔과 농도가 맞게 나왔는지 보셔서 색깔을 중간중간 저는 마구 섞어주고 있어요. 이게 마르고 나면 살짝 밝아지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음에 들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제가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이쪽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올게요. 이렇게 이쪽에 좀 마르고 나면 안 보일 텐데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었고요. 이게 이제 위에 이렇게 맨질맨질한 느낌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물 떨어뜨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생기도록 해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마르게 정도가 약간 맨질맨질한 이거 있죠. 이게 없어질 무렵에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똑똑똑 떨어지고 난 후에 이렇게 다시 뭉쳐서 다시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그 뽕뽕 떨어진 자국이 잘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거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정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 떨어뜨리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예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말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제품이 없으신 분들은 아크릴 물감? 아크릴 물감보다는 약간 포스터 컬러나 수채화 물감 흰색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에 대한 내용도 제가 자막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붓은 화홍붓 1호고요. 둥근붓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려온다고 얘기했던 것은 완전히 헤어 드라이어로 쨍하게 말려온 게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반짝반짝한 윤기가 어느 정도 약간 사라진 상태에서 이쯤에서 시작을 하실 건데요. 화이트로 중앙에 삼각형 어느 정도 대충 잡을 것인지 저는 한번 대강 점을 찍어서 한번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형태에서 좀 흐트러질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세모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끝부터 나무 모양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차츰차츰 내려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완전히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의 색깔이 약간 이렇게 베어져 올라오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약간 명암을 줄 것이기 때문에 위에 흰색으로 더 한번 올라올 거거든요. 말려주고 나면. 그래서 자유자재로 흰색을 넣고 싶은 모양도 조절을 해 가시면서 작게 해주셔도 되고요. 크게 해주셔도 되고요. 어떠한 대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님도 손 가시는 대로 단 전체적인 나무의 형태는 너무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큰 나무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인디고 색깔, 저는 인디고 색깔로 설정을 했지만 구독자님들께서는 다른 색깔 하셔도 돼요. 인디고와 비리디언 휴 색깔 두 가지를 섞으셔서 번호로는 152번과 092번입니다. 이 사이 있죠. 공간을 비워둔 곳, 공간을 비워둔 곳에 식으로 나무 모양을 이제 내주면서 바깥에 삐쭉삐쭉한 모양도 내주면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삐쭉 이렇게 하셔도 돼요.
농도를 이 흰 색깔의 농도를 너무 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쪽에도 살짝만 녹색이 들어가도록. 와, 됐다. 큰 나무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시 넓은 붓으로 이쪽 사이드 있죠? 여기 물칠을 살짝 해주신 다음에 물칠을 해주시고요. 다시 연한 붓으로 뒤에 나무가 있듯이 자연스럽게 번져나가게 해줍니다. 나무에 또렷한 형태가 있다기보다는 뒤에 나무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해주셔도 돼요. 물론 또렷한 게 좋으신 분들은 또렷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준 후에 마른 다음에 살짝 한 번 더 해주셔도 돼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크기만큼의 물칠을 해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만들어 놓았던 색에 물칠만 해준 다음에 물을 묻혀서 나무 형태를 대강 해주세요. 형태가 또렷하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해놓으셔도 뒤에 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주 살짝만 더 마른 다음에 좀 더 진한 농도로 해서 앞쪽 역시 이때도 형태는 너무 또렷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취향이지만요. 좀 또렷한 게 좋으신 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완전히 마르신 상태에서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 주었고요.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더 마른 다음에 좀 더 손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그림자를 살짝 해줄 건데요. 그것도 역시 아까 만들어 놓았던 이 색깔로 그냥 해주겠습니다. 살살 문질러서요. 아래쪽만 살짝 더 이쪽은 이제 마른 다음에 살짝 더 손을 대긴 할 거예요. 어쨌든 그림자 부분을 연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은색 있죠? 파인텍 제품 펄물감 중에서 회색인데 약간 칠하면 화이트로 보여요. 딱 보기에는 회색처럼 보이거든요. 밝은 회색. 이것을 칠해준 것과 안 칠해준 것이 좀 달라요. 약간 좀 이렇게 뺀질뺀질 약간 펄감이 느껴지거든요. 느껴지는 것. 그래서 위에 아까 그림자를 주었던 색까지 전부 다 이렇게 위에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눈 부분도 이때 미리 뿌려줄게요. 화이트 색상으로 아까 1차적으로 물 떨어뜨리기를 해 주었지만 그 위에 다시 똑똑똑한 방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러면 먼 거리와 가까워져 있는 눈처럼 보이거든요. 또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주변 정리는 그때그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눈까지 뿌려주셨다면 이제 한번 한 차례 완전히 말려올게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가 말려가지고 왔고요. 아까 사용했던 이 화이트를 이용해서 이건 이렇게 또 캡처를 해주시면 바로 네이버에 검색하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물감을 약간 되직하게 하셔야 돼요. 물을 많이 타지 마시고요. 되직하게 하신 후에 이제 화이트로 포인트를 주실 건데요. 아까 이렇게 밑색이 마르기 전에 위에 흰색을 칠해 주었기 때문에 연하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층을 두고 대 위주로 약간 둥글게 다듬으면서 아까 위에 칠해 주었던 것에 위쪽 있죠? 가장 상단부 이렇게 해서 단계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단계가 보이시죠? 이때 중간에 좀 더 어둡게 표현하고 싶으신 부분은 이제 다 하고 나서 또 제가 부분적으로 또 어두운 거를 좀 올려주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를 한다고 해서 완성은 아니에요. 여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쪽도요. 제가 확실히 영상을 저 혼자 샘플 만들 때보다 구독자님들이랑 할 때가 훨씬 더 뭔가를 많이 넣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면적이 큰 눈덩이들은 이 흰 부분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완성하는 단계를 보시고 항상 완성이 완벽하기 전까지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들기 전까지는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얼추 정리가 이제 되었으면요. 아까 제가 진한 색을 이용해서 안쪽에 좀 더 넣어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더 어둡게 명암을 넣어주시면 좀 더 입체감이 나니까요. 아까 썼던 색상들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단지 농도를 진한 색을 좀 더 많이 써주시면 되겠죠? 또 눈에 이제 바로 아랫부분 있죠? 발의 아랫부분을 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눈의 모양도 좀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위에 별을 해줄 건데요. 별이라기보다 반짝거리는 거. 직접 여기에다가 이건 물의 농도와 물감의 농도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쭉하게 해주셔야 붓이 잘 나가거든요. 얘가 물의 양이 적으면 붓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힘드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얇게 선을 빼줍니다. 짜잔! 빛나고 있죠? 영상보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반짝반짝거리고요. 더 잘 이렇게 보여요. 지금 영상에는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물의 농도를 많이 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추이 안들이 지금 어둡게 된 부분들이 지금 다 거의 말라 있거든요. 마른 상태에서 우리들의 반짝이를 이용해서 그 어두운 부분에만 칠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짜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말려주셔야 돼요. 말린 후에 위에 땡땡이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반짝이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말려 갖고 왔고요. 이것만으로도 예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금색으로 제가 뭐라고 하죠? 전구라고 하나요? 예쁜 전구들? LED 조명? 그런 것들을 찍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찍어 볼게요. 뽕뽕뽕 찍어주세요. 금방 또 느낌이 달라졌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렌지색 계열로 해서 좀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역시 슈루루 너무 예쁘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제거할 때 제가 헤어드라이어로 한번 말려가지고 너무 세게 붙을까봐 오늘은 완벽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엽서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밑쪽으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아래에 그냥 쓰니까 좀 깔끔해 보여서요. 이쪽으로 처음에는 약간 왼쪽으로 쏠리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중앙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까지 써 넣어 주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엽서에 여기가 제가 이 입구가 여기 투명색으로 몽골몽골 하얀 거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입구가 좀 커져가지고 플라스틱 용기였었는데 이 제품이거든요. 워낙에는 입체감으로 빵빵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입구가 깨져가지고요. 제가 일단 그래서 팁을 여기 끼는 팁이 새로 있어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느낌인지 그냥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에를 이거 핀으로 해놓지 않으면 굳어가지고 얘가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얇게 핀 있죠. 이렇게 생긴 핀. 이거로 해서 살짝만 돌려줘야 돼요. 제가 너무 이거를 핀을 받게 되면 얘가 이 뚜껑이 완전히 안 닫히거든요. 제가 억지로 확 닫았더니 좀 깨져가지고 그래서 원래 입체감이 이렇게 보시면 뽕 하고 나거든요.
제대로 나는데 큰 상태에서 했더니 얘가 약간 좀 납작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맨질맨질한 게 있는데 중간중간 보이시죠? 요거 이게 원래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 귀엽게 빵빵하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얘는 이런 느낌이나 약간 투명하게 해주는 데 쓰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입체감까지 이렇게 뿅뿅뿅 주고 나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예쁜 크리스마스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약간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해본 거고요. 나머지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내일 영상은 블로그에 이미지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배경도 더 진하죠. 나무 그림이.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엽서도 얘는 좀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빵빵하게 되고 얘는 살짝 좀 날씬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큰 나무가 있는 엽서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예쁘게 만드셔서 주위 분들에게 많이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로 마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따생이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크리스마스 엽서로 또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